삼성전자가 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이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하는 신호입니다. 지난 4월 30일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숫자보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말했습니다. 현재 가전 사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 관세 및 지정학적 리스크, 이로 인한 수익성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했습니다. 사업 전반의 선택과 집중을 추진 중입니다. 경쟁력을 보유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 네 글자가 지금 삼성전자의 방향을 전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벌이는 것 무엇입니까? 첫 번째, 수익성이 낮은 가전 생산 라인, 식기세척기, 이런 저수익 제품들 외부 업체에 맡깁니다. 직접 안 만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 가전, TV 판매 사업. 일본 경제 전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연내 중국 내 가전, TV 판매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수익성 낮은 지역을 조정하겠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삼성 가전이 가장 힘든 시장입니다. 화웨이, 샤오미, 하이얼, 중국 업체들이 삼성보다 훨씬 싸게 물건을 팝니다. 삼성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의 패배냐? 아닙니다. 이건 계산된 선택입니다. 지금 삼성 가전, 중국에서 힘겹게 싸우면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이길 수 있는 곳에 쓰겠다는 겁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리고 비스포크, AI 가전, 이 프리미엄 라인에만 집중합니다. 중국이 절대 따라오기 어려운 AI 기술, 프리미엄 브랜드, 이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싼 물건 경쟁은 포기하고 비싼 물건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새로 잡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 서버를 시키는 기술입니다. AI 데이터 안에는 엄청난 열이 납니다. 챗 GPT 하나가 돌아가려면 수천 개의 서버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 서버들 냉각을 안 하면 타버립니다. 그래서 냉각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이 시장 2024년 규모 47억 달러, 2030년 166억 달러, 6년 만에 3.5배 커집니다. 연평균 24% 성장. 그리고 삼성전자 작년에 독일 공조기기 전문업체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 진출의 발판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사업 중이고 북미 그리고 한국 시장까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가 전 세계에 깔릴수록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냉각 수요가 폭발합니다. 삼성이 그 파이프를 미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자극적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처럼 생긴 로봇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년간 이 분야를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오준호 교수, 국내 최고 로봇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삼성전자 미래 로봇 추진단장으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기술을 갈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말했습니다. 선도 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선도 업체, 테슬라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회사들입니다. 삼성이 그 수준을 따라잡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전략도 명확합니다. 먼저 제조 현장에서 쓰는 로봇부터 만들겠다는 겁니다. 삼성 공장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 공장들이 삼성 로봇의 첫 번째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를 쌓고 기술을 고도화해서 가정용, 리테일용으로 확장합니다. 그런데 왜 삼성이 로봇에서 유리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로봇 결국 반도체입니다. 눈이 되는 카메라 칩, 뇌가 되는 AI 반도체, 몸을 움직이는 제어칩, 전부 반도체입니다. 삼성 이걸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가전기술, 모터,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런 부품들도 삼성이 다 갖고 있습니다. 로봇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삼성은 이미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말했습니다. 로봇 주요 부품 내재화를 추진합니다. 자사 로봇에 최적화된 맞춤형 부품을 직접 개발하겠습니다. 남한테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가전 시장에서 나옵니다. 저수익 제품 생산을 외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세 곳에 집중합니다. 하나, 비스포크 AI 프리미엄 가전, 중국이 못 따라오는 영역. 둘, 데이터 센터 냉각, AI 시대가 클수록 커지는 시장. 셋, 휴머노이드 로봇, 다음 10년의 가장 큰 사업. 삼성전자 지금 가전회사에서 AI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중국 철수가 단기적으로 매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로봇은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미 앞서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도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선택한 방향, AI 데이터 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프리미엄 AI 가전, 이 세 가지 앞으로 1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크는 시장들입니다. 삼성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잡는 겁니다. 이 변화, 지금은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5년 뒤에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가 되어 있을지 그걸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AI 반도체가 만들어낼 다음 버블의 중심,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국내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AI라는 단어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챗 GTP가 등장한 지 2년,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1년 반 만에 700% 상승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무대는 해외가 아니라 국내 증시 코스피이죠.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 개발 로드맵, 그리고 AI 서버용 메모리 생산 확대 계획, 사실 반도체 신제품 발표는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흐름이 중요하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연산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 속도다. 즉 AI가 발전할수록 가장 많이 팔리는 건 GPU가 아니라 메모리라는 건데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메모리가 없으면 속도는 멈춰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이야기가 아닌데요. AI는 이제 텍스트로만 배우는 시대를 넘어서 영상,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까지 물리적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업의 공통점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량이죠. 삼성전자는 단순한 스마트폰 회사가 아닙니다. HBM, DDR5, 차세대 낸드, AI 서버용 메모리 점유율 확대, 특히 AI 반도체용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경쟁 구도가 코스피의 핵심 스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지금이냐? 경제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세상이 바뀐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애플의 주가는 바로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유가 급등, 금리 인상, 거시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상승은 언제였습니까? 2015년 저금리, 유동성 확대, 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던 시점, 기술, 유동성,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버블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요. 금리는 정점 논란 이후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유가도 안정세입니다. 유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AI 산업이 폭발하려면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AI 사업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먹습니다. 데이터는 서버에서 돌아갑니다. 서버는 메모리를 씁니다. 결국 돈은 반도체 기업으로 모입니다.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있고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두뇌라면 삼성전자는 피와 같은 존재인데요. AI 서버 한 대가 늘어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기업. 자,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삼성전자는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AI 서버 증설, HBM 수요 폭증, 실질적 레벨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 이게 2차 사이클입니다. 노동력 부족, 자동화 확대, 스마트 팩토리 전환, 모든 산업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는 항상 메모리가 깔려 있습니다. AI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결국 반도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AI 시대의 필수제, 그건 GPU만이 아닙니다. 메모리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2008년 아이폰 이전 스마트폰 시장과 비슷한데요. 다들 AI 대단하다. 하지만 정작 국내 핵심 인프라 기업의 장기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삼성전자는 단순 가전회사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인프라 기업입니다. 그럼 질문하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면 되냐? 아닙니다. 진짜 수익은 메인 인프라 그리고 숨은 수혜주에서 나옵니다. 이미 대형주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우상향은 하지만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소부장, 패키징, 테스트, 장비 분야에서 조용히 기술력을 쌓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삼성전자 주가보다 먼저 이 회사들 차트를 봅니다. 이미 일부 종목은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고 거래량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은 대기업에 눈길이 몰려 있어 아직 사람들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나중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때 수혜주들은 이미 몇 배씩 올라 있고 개인들은 꼭대기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장주가 아니라 대장주를 먹여 살리는 회사가 진짜 돈이 되는 종목이라고. 그리고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회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연결된 기업,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이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회사. 지금 이 시점에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뭔데?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회수가 몰리면서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꼬이기 시작할 거고, 이는 필연적으로 시세의 일시적 왜곡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되면 귀신 같은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낌새를 채고 가격을 흔들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입하기도 전에 차트가 망가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에 있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꾸준히 차트를 보며 지켜본 AI 반도체 관련 수혜주의 정보를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수혜라고 보내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달아주시면 구독자인지 확인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분 정도의 시간 투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소중한 자료라 생각하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혁이었습니다.